여기는 생각서점입니다. 액땜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에게 액땜이라는 말은 익숙합니다. 한 해에 한 번쯤은 넘어지기도 하고, 몸살도 앓고, 뜻하지 않은 일도 겪어야 그 다음이 편하다고들 하지요. 그래서 연말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액땜했다 치자. 그 말 한마디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건이 아니라 그 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액땜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사건을 떠올립니다. 무언가 나쁜 일이 한 번은 있어야 다음 해가 편해질 것 같다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꼭 그래야 할까요? 오늘은 말로 하는 액땜이라는 조금 낯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생각으로 정리하는 연말 말고 말로 보내는 연말 이야기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거리마다 송년회 현수막이 걸리고 사람들은 한 해를 정리하겠다며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면 괜히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딱히 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정리해야 할 게 많은 것 같은 기분 때문입니다. 올해는 또 뭘 했나? 이번에도 못 이뤘네. 시간만 흘러갔구나 하는 생각이 몰려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압박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하루를 살았으면 하루의 수고를 인정해야 하고, 한 해를 살았으면 한 해의 무게를 헤아려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인정과 헤아림입니다. 평가가 아닙니다. 성과를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살아온 시간의 무게를 인정하고 헤아리는 겁니다. 우리는 평가하는 데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올해 내가 얼마나 잘했나, 못했나를 따집니다. 계획했던 걸 몇 개나 이뤘나 세어봅니다. 작년보다 나아졌나, 퇴보했나를 비교합니다. 그렇게 한 해를 평가하고 나면 대부분 아쉬움만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운 기준이 너무 높아서입니다. 아니, 높다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준 자체가 우리 삶과 맞지 않습니다. 20대, 30대가 쓰는 기준을 60대, 70대가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요. 젊을 때는 뭔가를 이뤄야 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고, 집을 마련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뭔가를 쌓아가야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쌓는 시기가 아니라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뭔가를 더하는 시간이 아니라 불필요한 걸 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뭔가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이 되면 올해도 또 이루지 못했다고 자책합니다. 새해가 되면 또다시 큰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다 1년이 지나고 나면 또 같은 자책이 반복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변화할 수 있다. 변화하려면 먼저 지금의 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의 나를 부정하고 비난하고 채찍질한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다음 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를 평가하고 채점하는 게 아닙니다. 올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연말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올해를 보내면서 꼭 필요한 말은 평가의 말이 아니라 정리의 말입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가르는 말이 아니라 여기까지 온 나를 그대로 보내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정할까요? 무슨 말로 인정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바로 말입니다. 우리는 말로 인정합니다. 말로 인정하지 않으면 마음속에서도 인정이 안 됩니다. 올해를 보내면서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딱 한마디면 됩니다. 길게 할 필요도 없고 거창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짧고 아주 조용한 말입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올해도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
이 한마디입니다. 이 말을 자기 자신에게 해주는 겁니다. 이 말에는 잘했다는 평가도 없고 못했다는 자책도 없습니다. 그냥 사실 하나만 담겨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수고? 나는 별로 한 게 없는데? 수고했다고 하기엔 부족한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수고입니다. 하루하루 눈을 뜨고 일어나고 밥을 먹고 하루를 버티는 게 다 수고입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만 놓고 자신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결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버틴 시간으로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압니다. 하루를 산다는 게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인지 알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수고입니다. 몸이 말을 안 듣는데도 일어나는 것도 수고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수고입니다. 올해 마음이 무거웠던 날에도 그래도 하루를 넘겼고, 몸이 따라주지 않던 날에도 그래도 아침을 맞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날에도 그래도 살아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말은 충분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 아침 자신에게 예스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루를 산다는 건 삶에 동의하는 겁니다. 오늘도 살겠다고, 오늘도 해보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수고입니까? 365일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365일 아침에 눈을 떴고, 365일 하루를 시작했고, 365일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게 수고가 아니고 뭡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도 올해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요. 그저 시간만 흘러갔어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시간이 흘렀다는 것 자체가 이룬 겁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자원이었습니다. 시간을 써서 뭔가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시간을 투자해서 성과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시간을 견디는 게 성과입니다.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게 성취입니다. 이 말이 슬프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슬픈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삶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기준으로 살았을 뿐입니다. 잘못된 기준은 이겁니다. 뭔가를 이뤄야 한다. 뭔가를 성취해야 한다. 작년보다 나아져야 한다. 이런 기준으로 한 해를 평가하면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아쉽습니다. 항상 실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옳은 기준은 이겁니다. 올해도 살았다. 올해도 견뎠다. 올해도 포기하지 않았다. 이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충분히 잘한 겁니다. 억지로 잘해내지 않아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걸로 충분한 해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문신 이덕무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하루를 사는 것은 1000가지 일을 겪는 것과 같다. 하루에도 수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불편하고 생각이 복잡하고 관계가 힘들고 그런 일들이 매일 일어납니다. 그걸 365일 동안 겪었습니다. 어떤 날은 참 힘들었을 겁니다. 어떤 날은 그냥 눈물만 났을 겁니다. 어떤 날은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올해도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는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격려의 말도 아닙니다. 사실의 확인입니다. 올해 정말로 수고했습니다. 이 말을 왜 해야 할까요? 왜 이 말이 액땜이 될까요? 액땜이라는 말은 원래 나쁜 기운을 미리 풀어낸다는 뜻입니다. 작은 사고나 작은 손해를 통해 큰 액을 막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진짜 액은 뭘까요? 진짜 나쁜 기운은 뭘까요?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안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쌓인 것들이 있습니다. 자책이 쌓여 있습니다. 후회가 쌓여 있습니다. 미안함이 쌓여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쌓여 있습니다. 이게 진짜 액입니다. 이게 우리를 괴롭히는 나쁜 기운입니다. 이 쌓인 것들을 풀어내지 않으면 새해에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많은 분들이 해는 바뀌었는데 마음은 그대로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올해의 말들을 그대로 들고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별로였어. 내 인생은 늘 이 모양이야. 이 말들을 품은 채 새해를 맞으면 달력만 바뀌는 겁니다. 달력만 바뀌지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새해도 올해와 똑같습니다. 아니, 더 무거워집니다. 작년 것, 올해 것이 합쳐져서 내년으로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액땜이 필요합니다. 쌓인 걸 풀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풀까요? 큰 사건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구슬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 한마디면 됩니다. 올해도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쌓인 것들이 풀립니다. 자책이 풀리고 후회가 풀리고 미안함이 풀립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인정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인정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 하나로 올해는 여기서 끝내도 된다는 마음의 허락을 스스로에게 주는 겁니다. 액땜이란 불행을 미리 겪는 게 아니라 마음을 미리 정리하는 일입니다. 액땜의 진짜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액땜은 나쁜 것을 막는 게 아닙니다. 쌓인 것을 풀어내는 겁니다.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을 해소하는 겁니다. 그래야 새해를 가볍게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말에 약한 존재입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말 하나가 몇십 년을 따라다니기도 하고 내가 나에게 했던 말 하나가 평생의 태도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연말에는 자기 자신에게 유난히 가혹한 말을 많이 합니다. 올해도 별 수 없었네. 이 나이에 뭘 더 바라나? 결국 이 정도가 한계지. 이 말들 누가 한 말입니까? 대부분은 내가 나에게 한 말입니다. 그 말들이 한 해 동안 쌓이고 쌓여서 연말에 와서 마치 결론처럼 굳어집니다. 몰아붙이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발전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몰아붙일수록 더 힘들어졌습니다. 엄격할수록 더 지쳤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자기 연민에 관해 연구했습니다. 자기 연민이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겁니다. 자신을 마치 소중한 친구처럼 대하는 겁니다. 그녀의 연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기 연민이 높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건강하고 더 회복력이 강하고 더 행복했습니다. 자책과 엄격함은 우리를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치게 만듭니다. 반대로 인정과 친절함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에너지를 줍니다. 올해도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나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나에게 친절한 말입니다. 나를 다그치는 말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무언가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동안 꽉 조여 있던 게 느슨해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말 한마디로 뭐가 달라져? 그냥 위안일 뿐이지 않아? 하지만 말은 위안만이 아닙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세상이 말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불교에서도 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말은 업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유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는 말을 신중히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동서양 모든 지혜가 말의 힘을 강조합니다. 왜일까요?
말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은 현실을 만듭니다. 말은 마음을 바꿉니다. 말은 관계를 바꿉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은 특히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은 평생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실패자야.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하면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반대로 나는 괜찮아. 나는 충분해. 나는 잘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하면 그것도 현실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한 말이 예언처럼 실현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에 대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 말은 내년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올해가 정리됩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을 준비가 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새해를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해도 무겁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무거운 연속입니다. 하지만 가는 해에 이 말을 해주면 올해의 무게는 올해에 두고 갈 수 있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새해를 맞으면 다릅니다.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 말을 언제 해야 할까요? 연말입니다. 한 해가 끝나기 전에 꼭 해야 합니다. 12월 31일이 되기 전에, 아니, 오늘 당장 해도 됩니다. 어디서 해야 할까요?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조용한 곳이면 됩니다. 집 안에서도 좋고, 산책하면서도 좋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속으로 말해도 됩니다. 말은 소리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에서 천천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하면 소용없습니다. 진짜로 나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올해도 정말로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올해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힘들었던 순간들을 떠올려 봅니다. 외로웠던 밤들을 기억합니다. 참았던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견뎌낸 나를 인정합니다. 그 말이 당신의 올해를 조심스럽게 접어줄 겁니다.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눈물도 액땜입니다. 참았던 감정이 나오는 겁니다. 쌓였던 게 풀리는 겁니다. 울어도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울면 안 되는 법은 없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조용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히 말이 줄고, 괜히 사람을 피하고, 괜히 혼자 있고 싶어집니다. 그건 외로워서가 아니라 정리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굳이 밝아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은 조용해져도 되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미 한 해가 다 갔는데 지금 이 말을 하면 뭐가 달라져? 하지만 늦은 게 아닙니다. 12월 31일 밤 11시 59분에 이 말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니, 내년 1월에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기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이 말을 하고 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을 수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늘지 않고, 건강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고, 관계가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라집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짓눌렸던 가슴이 펴집니다. 막혔던 숨통이 트입니다. 이게 액땜의 효과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하루가 달라지면 한 해가 달라집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옛 어른들은 말의 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새해 첫날 좋은 말을 하면 1년이 좋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좋은 말을 하면 하루가 좋다고 했습니다. 미신 같지만 미신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면 일이 잘 풀립니다. 나쁜 말을 하면 기분이 나빠지고,
기분이 나빠지면 일이 꼬입니다. 올해도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는 말은 가장 좋은 말입니다. 나를 위로하는 말이고, 나를 인정하는 말이고, 나를 사랑하는 말입니다. 이 말로 한 해를 정리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새해를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새해에 큰 목표를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한 계획을 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으면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럼 목표는 안 세워도 돼요? 계획은 안 해도 돼요? 세워도 되고 안 세워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는 부담이 아니라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는 짐이 됩니다. 이루지 못할까봐 불안하고 이루지 못하면 자책하게 됩니다. 그러면 목표가 독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올해를 정리하고 마음을 비우고 그 다음에 새해를 생각해야 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올해도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는 말은 그 첫 단추입니다. 이 말로 올해를 인정하고 이 말로 마음을 정리하고 이 말로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새해를 가볍게 맞을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 이황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도가 보인다. 마음이 복잡하고 무거우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좋은 기회가 와도 못 봅니다. 좋은 사람이 와도 못 알아봅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안하면 다 보입니다. 작은 기쁨도 보이고, 작은 감사도 보이고, 작은 기회도 보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삶의 여유도 생깁니다. 올해도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는 말은 마음의 여유를 만드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하면 긴장이 풀립니다. 움켜쥐었던 손이 펴집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새해는 비워진 자리에 들어오는 겁니다. 마음이 꽉 차 있으면 새해도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새해가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비울까요? 버리는 게 아닙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올해를 인정하면 올해가 정리됩니다. 정리되면 비워집니다. 비워지면 새해를 맞을 준비가 됩니다. 올해도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 이 한마디가 정리이고 비움이고 액땜입니다. 어떤 분은 이 말이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말로 뭐가 달라져? 하지만 진리는 단순합니다. 복잡한 게 진리가 아닙니다. 불교의 깨달음도 단순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라. 기독교의 사랑도 단순합니다.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유교의 가르침도 단순합니다. 자기를 닦고 남을 다스려라. 모든 지혜가 단순합니다.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단순하지만 넓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올해도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는 말도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 깊은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인정의 지혜, 위로의 지혜, 사랑의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나를 평가하지 않고 인정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나를 채찍질하지 않고 위로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지식이 많아지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경험이 쌓이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게 지혜입니다. 젊을 때는 자신을 몰아붙였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고, 더 빨리 가야 한다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젊음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자신을 다독여야 할 때입니다. 잘했다고, 충분하다고, 괜찮다고 말해줘야 할 때입니다. 그게 나이 들의 지혜입니다. 올해도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는 말은 바로 그 지혜의 표현입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한 단계 성숙해집니다. 연말에 필요한 건 더 잘 살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지나온 시간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말 하나는 그 태도를 가장 단정하게 담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결과보다 그 사람이 지켜낸 태도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와 함께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자신에게 말해봅시다. 천천히 진심으로 이 말을 해봅시다. 시작합니다. 올해도 정말로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 말하면서 올해를 떠올려 봅시다. 1월부터 12월까지, 봄부터 겨울까지 하루하루 살아온 시간을 떠올려 봅시다. 힘들었던 순간들, 외로웠던 시간들, 참았던 일들, 견뎌낸 날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인정합시다. 올해도 정말로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충분하다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이 말을 하는 순간 뭔가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액땜입니다. 액땜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됩니다. 진심 어린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올해도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는 말이면 됩니다. 이 말을 하고 나면 올해가 정리됩니다. 복잡했던 마음이 단순해집니다. 무거웠던 짐이 가벼워집니다. 그러면 새해를 맞을 준비가 됩니다. 새해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새해는 지금 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올해를 인정하는 마음에서 새해가 시작됩니다. 올해도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는 말에서 새해가 열립니다. 연말에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를 설명하려 들지 말고, 변명하지도 말고, 미화하지도 마십시오. 오늘은 이 말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을 해봅시다. 가는 해에 이 말 하나 실어 보냅시다. 이 말이 액땜이 되고, 이 말이 위로가 되고, 이 말이 새해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렇게 보내는 해는 조용히 떠나고, 그렇게 맞는 새해는 생각보다 가볍게 다가옵니다. 이 말을 나 혼자가 아니라 주변으로 넓혀가는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말은 나눌수록 가벼워지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